제가 앞선 영상들을 통해서 이 피프티피프티의 멤버, 이제 유일한 멤버가 되었죠. 키나가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참석하기 위해서 16일 날 미국을 향해 출국한다. 제가 이 이야기 다 전달해드린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이 3트리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쪼라고 하는 멤버와 이 더기버스의 배후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폭로와 의혹들이 정말 끊임없이 터지는구나. 흔한 말로 일반인 대중들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와요. 떡밥이 끊이지가 않는구나. 이런 말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키나라는 멤버처럼 정상적으로만 소속사에 돌아왔다고 하면 한 사람당 최소 수억 원의 정산금을 받고도 남았을 텐데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3트리오 멤버들이 그나마 후회를 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이 템퍼링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마무리가 될 텐데 지금 그러질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들이 끝까지 뻗팅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앞선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키나의 복귀에 대한 쪼의 인터뷰 이야기 아시다시피 댓글이 다 막혀있고 그로 인해서 수시 이 피프티 영상에 정말 유례없는 댓글 개수가 남겨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 쪼라는 멤버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는 이 사태에 아주 그냥 기름을 갖다가 들이부어버렸다. 요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이 쪼라는 멤버에 대한 신상털이가 사실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얼굴을 보여주고 이러기에는 너무 개인정보라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결국엔 더욱더 누리꾼들을 자극했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3트리오 멤버들을 위해서 쪼라는 멤버는 이 피프티를 옹호하는 많은 여론을 조성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와중에 허위사실 유포도 굉장히 많았고 어트랙터와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비방과 명예훼손적인 발언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어트랙트에서 처분을 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망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대중들의 분노가 이제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디스패치에서 올라왔었던 예전 이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팩트를 집어내는 모습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안성일과 백이사는 전홍준 대표에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당시에 제안을 했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효과가 좋다라며 강추한 것이다. 하지만 몸무게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심지어 50kg대로 오히려 증가한 멤버도 존재했다. 백이사가 숙소를 점검한 것도 다이어트의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 자, 그러니 이 안성일 씨와 백이사, 즉 더기버스 측에서 사실 템퍼링이거나 아니거나를 떠나서 이 소속사를 위해서 멤버들을 위해서 무엇 하나 제대로 업무를 본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템퍼링 사태에 대한 의혹들까지 함께 터져 나오고 있으니 사실 많은 대중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특히 너무나 화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으려는 부분은 어제 쪼라는 멤버가 말했었던 키나의 정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정산금을 받기 위해서 복귀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3억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귀를 안 한다면 정산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인정이지 않냐. 자, 맞습니다. 자, 이 쪼라는 멤버는 키나가 정산금을 받기 위해서 수억 원대라고 하는데 그거 받기 위해서 복귀했으니 우리 팬덤에서 보이콧을 하든 뭘 하든 사실 키나라는 멤버는 돈 걱정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정산금을 받기 위해 소속사로 돌아갔으니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럼 반대로 말한다면 어차피 3트리오 멤버들 복귀를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돌아오지 않기로 한 이 마당에 정산금 주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이 멤버들은 퇴출된 3인방이면서 정산해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왜겠습니까? 자신들이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 이거 금액이 단순히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대까지도 될 수 있겠구나. 애가 다를 수밖에 없죠. 지금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를 통하여 엄청난 위약벌과 위약금까지 물게 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정상금을 보니까 금액이 너무 거대한 거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다. 다시금 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쪼라는 멤버는요, 서울대 출신이다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의 차기 수상과도 지인의 인맥이다 있다.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거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서울대라고 합니다. 서울대. 서울대학교면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 아닙니까? 정말 제가 알기로 주변에 학교 다닐 때 천재 소리 듣는 애들, 반 1등은 당연하고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가던 곳이 바로 서울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쪼라는 멤버, 이진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앞뒤 안 맞는 비논리적인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하니 이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각합니다. 학벌이나 지능이 높다고 해서 망상증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3트리오 멤버들을 지지하고 어트랙트의 공식적인 입장과 팩트 자료들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러한 주장을 하죠. 서로 다른 상황, 조건들을 맥락 없이 가져다 놓고 막무가내로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그들의 논리는 그것은 사실이고 그것에는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다 라는 주변의 반대가 심해질수록 오히려 자신의 주장과 생각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쪼라는 멤버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쪼라는 사람은 자신이 일반인이고 인터뷰를 왜 하냐?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인터뷰를 하러 나갈 이유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진호 유튜버를 통해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메일로 제보만 했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보면 최땡땡이라는 일반인, 피프티 팬이라고 나왔었던 이 일반인,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0억이나 돈을 들여서 밀어서 키워줬는데 뒤통수 치고 배신한다. 지금 프레임이 딱 그런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이 당시 때 80억을 주장합니다. 이미 뭐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이 피프티 멤버들의 실제 감당해야 하는 빚, 바로 직접 비용 30억은요, 이미 다 음원 수익만으로 갚았고 그 남은 금액을 가지고 키나라는 멤버에게 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80억을 갚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하여 80억이나 들여서 키웠다 어쨌다. 근데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며 PPT의 팬이라고 일반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쪼라는 당사자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인터뷰가 고소를 당했어요. 누구에게 고소를 당했습니까? 바로 전홍준 대표님에게 인터뷰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내부 관계자를 사칭했던 거죠. 신원 미상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 인터뷰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정말 덕이버스와 관련이 없겠습니까? 지금 많은 누리꾼들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일반인도 나와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왜 메일로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것도 자신의 트위터 계정과 관련 없는, 당당하게 말했잖아요. 아니요, 저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걸로 제보했는걸요? 막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뭐하러 굳이 자신을 감추면서 그렇게 제보를 했겠습니까? 덕이버스와 정말 관련이 없는 건 맞냐? 라는 말도 터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의 범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트위터에서는 그 당사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잡아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채널들 유튜브에서는 신상 정보를 웬만해선 공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위터 같은 경우는요,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트위터는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한 대표적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함께 신상 정보를 잘 제공하지만 트위터와 유튜브는 특히 제공을 잘 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트위터는 유튜브보다도 좀 더 범법 사례에 대해서는 이 사용자의 정보를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러시아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들을 제공했고 2017년에도 테러 조직에 대하여 그 계정들의 정보를 제공했고 한국 같은 경우 2018년도 인사청문회 당시 특히나 이 조국 후보자의 딸 입시 비리와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들도 역시 신상 정보를 다 검찰에 제공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과 어트랙트에 대한 황당무계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트위터의 쪼라는 계정,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방심하면 안 되죠. 지금 이 피프티 사태는요, 단순 소속사와 가수 간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 전홍준 대표님이 경찰 조사에 출석을 했고 특히나 아시고 있는 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트위터의 템퍼링 사태에 정조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서 국가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전처럼 조선소 사업, 반도체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K-팝 산업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입장에서 템퍼링 사태가 근절되기 위해선 아시는 것처럼 강력하게 단죄할 가능성이 있고 국가 차원에서 검찰 측에서 트위터 측에 정식으로 저 쪼라는 멤버도 덕이버스나 산프니 멤버들을 지원하는 이 배후 세력으로 증거가 발견될 경우 신상 정보까지 전부 다 제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 저 쪼라는 멤버 아무리 자신의 신상을 숨기고 있다 한들 아마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불안했던 걸까요? 자신이 예전에 적었던 이 게시물까지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자, I am a lover of music above all and 뭐 어쩌고 저쩌고 돼 있지만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속사 어트랙트가 좋은 음악과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제한된 자원을 모두 집중하는 방식에 너무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그들은 이 피프티 소녀들이 예술가로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어 저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글을 2023년 3월 29일 날 올렸습니다. 사건의 발생은 6월 달이죠. 사건이 발생되기 가처분 소송 직전 피프티 멤버들이 소속사를 박차고 나가기 3개월 전에는 이 쪼라는 멤버도 어트랙트를 지지했었다. 이걸 굳이 요번에 이진호 유튜버의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2,000개, 3,000개의 비난 댓글이 자신을 향해 달리자 댓글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해놓고서는 요런 글을 다시 재등록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비난하느냐? 아, 나 원래 어트랙트 지지하던 사람이야 라는 걸 티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지금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그렇게 전홍준 대표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더니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냐? 혹시 어트랙트에서 뭐 한 거 아니냐? 어트랙트 측에서 혹시 너한테 고소라도 한 게 아니냐? 자, 지금 이런 비난까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러한 말도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대한 우주에서 각각 작은 의식의 얼룩일 뿐이다. 우리는 함께 찾아다니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내가 피프티 멤버들을 걱정하며 함께 괴로워했던 것이 옳다고 생각들을 하냐? 뭐 이런 논리성이 잘 안 보이는 이상한 이야기들도 했었던 2023년 11월 13일 글이 또 최신 글이기도 합니다. 뭔가 상당히 감정이 호소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뭐 요지는 이래요. 쪼라는 멤버가 이때까지 했었던 비난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고소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었는지 사실 자신은 굉장히 어트랙트를 좀 지지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는 한국인들은 내가 뭔가 책임있다고 생각하도록 나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계속하여
다가오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나 지겹다. 굳이 이렇게 싸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알 바 아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영어로 트위터에서 써대고 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해외에 있는 K-pop 팬덤에 또다시 여론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끝까지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 허니즈, 즉 50 팬덤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냐라는 이진호 씨의 이 질문에 제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이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내가 굳이 그럴 자격이 되냐라고 해놓고선 사실상 지금 SBS에서 팬 인터뷰 섭외 요청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방송 출연하지 말라고 지금 한국에 있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을 트롤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헐뜯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조언해줬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를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았을걸? 아니, 위에서는 자신이 이 팬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사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팬 인터뷰 섭외 요청을 할 당시에는 나이 어린 친구들은 나가봐야 너네 비난할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조언해줬었다. 앞뒤가 다릅니다. 이 전형적인 사기꾼들이 앞뒤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역시 안성희 씨를 사기꾼이라고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본인이 비슷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쪼라는 당사자는 본인이 전화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마 그 영상을 내리라고는 못하고 있다. 다만 댓글만 달아달라. 그러면서 어트랙트를 위하는 척 오히려 영상을 내리라고 커뮤니티에서 황당한 게시물들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말도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도대체 쪼라는 사람은 왜 차기 싱가폴 수상과 지인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 누가 그걸 물어보기라도 했었냐? 누가 물어봤을까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쪼라는 멤버만이 아니라 이런 게시물도 올라옵니다. 어쭈 이분도 날랐네. 또 다른 트위터 계정도 지금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쪼라는 멤버만이 아니라 사실 이 커뮤니티에서 더기벅스의 바이럴 직원들이 아닌가, 여론을 조장하려는 온라인 댓글 알바들처럼 온라인 게시물 활동을 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어느 날 굉장히 많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쪼라는 멤버가 전화 인터뷰를 하고 나서 한 번 더 우르르 삭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이 삼푼이 멤버들의 마지막 이 법무법인 바른 측을 통해서 발표한 본안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곤 그 어떤 입장문도 삼트리오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삼트리오 멤버들 아시는 것처럼 키나라는 mem버가 지금 정상급만이 아니라 빌보드 차트까지 가게 되면서 굉장히 좀 본안 소송도 소송이지만 굉장히 쓰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에 놓여지게 된 상황 속에 이 전홍준 대표님이 안성희 씨와 백이사를 제대로 고소 조치를 하면서 경찰 조사까지 다 끝마쳐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성희 씨는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하면서 지금 법적 분쟁이 심각해지고 있죠. 누누이 말하지만 전홍준 대표님이 이 삼트리오 멤버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마지막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배려하고 있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하지만 이 멤버들과 멤버들의 부모님들은요, 제가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치면 나오실 거예요. 피프티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들의 얼굴이 다 나와 있어요. 아란, 세나, 시오, 키나 멤버의 부모님도 있지만 키나는 이제 돌아왔으니까요. 근데 이 3명 멤버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딸들이 행복하게 데뷔를 해서
활동 열심히 하라고 북돋아주는 그 응원 영상 속에서 나온 얼굴들을 보면서 이 네티즌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사상을 가졌다면 부모들 입장에서라도 이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제대로 방향 제시를 해야 하는데, 정말 이 삼토니 멤버들과 더기버스와 제가 말씀드렸던 거대 카르텔, 교보문고, 워너뮤직 코리아, 더기버스, 그리고 삼트리오의 부모님들조차 정말 코인 사기가 됐건 또 다른 활동을 위한 템퍼링 사태였건 그 모든 것이건 돈이라는 욕심 때문에 이 최악의 사태를 아직까지도 본안소송으로 끌고 가려는 거냐. 정말 많은 누리꾼들이 예측하듯이 본안소송에서 조금이나마 자신들의 권리와 권한을 찾아 청구될 위약벌과 위약금 금액을 정말 10분의 1로 줄이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거냐.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의견이 빗발치고 있는데,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의견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러한 의견을 냈어요. 당신만 주관적이라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은 법원의 판결이 객관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판사는 판결이 잘못될 수 있으니 그것을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주관적으로 쏟아내게 되면 그게 공정한 심판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이쪽라고 하는 당사자는 그건 판사님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정확하게 전화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자, 죄송합니다. 법치주의에는 항고도 있고 판사의 주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도 있고, 제가 말한 게 법치주의와 배치된다라고 말하는 건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또 같은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의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2차 소송전 역시 소명을 내지 못한 무능한 전 멤버의 변호사 때문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소명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맞잖아요. 가처분도 기각됐고 항고도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피프티 멤버 본인을 꾸짖고 그들의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단어에 도대체 무슨 항고와 판사의 주관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고, 이건 무슨 말인지 핀트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도대체 저럴 거면 저분의 인터뷰를 왜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말을 자르면서 하고 싶은 말만 하는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거에 오히려 느낌적인 느낌으로 싫었다, 화를 내고 이런 건 그럴 수 있다 쳐도 왜 저렇게 인터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건 삼촌이들과 같은 입장이라 그런 건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저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오히려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회에는커녕 오히려 악수를 뒀다. 지금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피프티 사태를 지켜보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죽했으면 이분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이쪼라는 당사자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뷰 전화 들어봤는데 처음에 키나가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어트랙트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보니 대답도 바로 못하고, 핵심은 그게 아닌데 3명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뭐가 진실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 사람은, 쪼라는 사람은 대답을 해요. 저는 키나를 매우 아끼고 사랑합니다. 키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진호님과 키나 얘기를 나눠야 하는지요? 키나가 고생을 많이 한 친구입니다. 키나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앞으로 꼭 잘 될 거라고 믿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분이 바로 대답도 못하면서 진심이면
그렇게 대답 못하지. 3명은 남아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냐. 그러자 이진호님께서 제가 물을 필요 없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뭐 제 행동에 대해 뭐가 궁금하셨는지 모르겠다. 일단 이진호님과 저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실제로 척질 이유도 없고 이진호님이 당신들에게 제 입장을 전달할 이유도 없는데요. 그러자 그리고 이진호 채널에 영상을 올리는 조건으로 댓글을 못 달게 차단하려고 부탁했니?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건 알고 있었어? 한심하다라고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이진호님과 저는 실제로 척질 이유가 없고 그 어떤 사리사욕을 위한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죠. 어트랙트에서 판단할 문제십니다. 굉장히 말을 좀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왜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전청조가 떠오른다라고 말하는지 조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댓글을 막아달라고 한 건 본인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쪼라는 당사자에게 대해 이러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쪼는 이 3트리오 멤버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팬은 절대적으로 아티스트를 믿는다. 여기서부터 이 쪼라는 사람의 의견에 모순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대중들은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 쪼라는 사람은 정기버스 3트리오 멤버들의 주장이 무결한 진실이다라고 전제를 달고 있다는 얘기예요. 법원의 판결조차 판사의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라고 치부할 정도니까 이거는 사이비 종교 수준의 맹신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틀린 말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인터뷰 이후에 이 쪼라는 멤버는요, 멤버도 아니죠. 쪼라는 당사자는 계속 의견을 쏟아냅니다. 제 행동이 실제로 어트랙트에 큰 문제를 끼쳤더라면 제가 보낸 이메일에 답장을 주셨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내용에 따른 주관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본안에 가야 완전한 결론이 나올 거라 판단했다. 제 행동으로 인해 어트랙트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제가 보내드린 이메일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셨다면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다. 나는 분명히 원하는 조치를 해드리겠다라는 말도 드렸다. K-POP 산업의 수익은 팬들이 만들어주는 거다. 팬이 열심히 본인 회사의 상품을 잘 소비해주고 홍보를 해줘서 흥행할 수 있었던 도움에 대해서도 전홍준 대표님은 분명히 고마움을 느끼고 계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나가 돌아간 소속사와 팬들이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소비를 하건 말건 결정한 겁니다. 윤리적인 이유로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이 할 거면 왜 본인이 나서서 어트랙트에 대한 허위사실, 분쟁 유발, 보이콧 운동, 불매 운동 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결국 어떻습니까? 아마 본인 역시 이제는 어트랙트의 엄청난 소송전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도 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는요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SNS에 J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J1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은요 쉽게 말해서 아카데미예요. 오디션을 보는 아카데미인데 여기에 보면 뉴 걸그룹 오디션 프로젝트와 밑에 키나라는 멤버의 얼굴이 나와 있는 피프티 2기 모집 공지글이 있습니다. 놀랍죠? 자, 들어가서 보면 JTBC 어트랙트 걸그룹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JTBC 방영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한다. 그래서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JTBC가 함께 내년 데뷔를 목표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이에 J1 소속생을 대상으로 12월 초 지원자 모집 오디션을 진행한다. 본격적으로 오디션에 참가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뉴 걸그룹 어트랙트 오디션만이 아니라 피프티 2기도 여기에서 같이 모집하고 있어요. 어트랙트가 스튜디오 잼과 제작하는 새로운 걸그룹을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또 별도로 피프티 2기를 모집한다. 자, 그러니 어떻죠? 이제 어트랙트와 키나라는 멤버는 모든 것이 본격화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트리오와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저쪽 세력은 저런 황당무계한 일들을
버려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뉴스에선 최근 이런 말도 있었죠. 키나 이외에 피프티의 복귀를 희망한 멤버가 있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진호 유튜버 채널에 나왔던 내용이죠. 후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하고자 했던 피프티 멤버가 키나 외에 또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키나와 달리 복귀 조건을 제시하여 돌아오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키나가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복귀를 마음 먹었음에도 상당 시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룹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고 한다. 멤버들을 설득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을 움직인 또 한 명의 멤버가 있었다라고 한다. 키나의 경우 어트랙트 복귀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도 없이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 한 명의 멤버는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트랙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있어도 1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큐피드의 음원 수익이고요. 멤버들에게 돌아갈 최소한의 금액이 3억에서 4억 원 정도 된다. 데뷔 11개월 만에 이 정도 정상금을 받는다면 이거는 정말 상위 클래스 멤버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라고 안타까워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금액이 3, 4억이었어요. 멤버 한 명당 말이죠. 키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100억 원을 투자한 데이비드 용과 함께 촬영한 인스타그램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예전 3트리오 멤버들은 투자자와 함께 있는 회의에 나가는 것조차 부당하다라고 법원 자료로서 제출을 했는데 정작 키나는 투자자인 데이비드 용과 잘 지내네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의견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